결과는 평균 7.3대 1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홍은일동은 버스를 이용해서 타 지역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피크 시간인 8시에는 혼잡도가 무려 14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흥행을 끌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이런 상황을 마냥 관망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는 점점 귀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청약 가점이 높고 특공을 노려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있을 유망 청약 단지들을 한두 번 도전해보시고 매매 시장으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서울의 아파트 분양이 워낙 뜸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내 집 마련을 대체 언제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이슈와 현황을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거주를 위한 내 집 마련을 응원하는 채널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청약이 나왔습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인데요. 오랜만에 나온 청약이지만 결과는 평균 7.3대 1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최고 경쟁률이 63대 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4구 타입에 불과하고 실제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경쟁률이라면 일부 타입은 무순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저조한 성적표를 보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아파트가 흥행에 실패한 이유는 입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상당한 위치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호선인 홍제역까지 버스로도 약 2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앞으로 오는 버스도 마을버스들밖에 없고, 마을버스의 노선도 주로 3호선 노선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로 가려면 무조건 3호선 라인으로 나가야 하는 입지입니다. 이 아파트가 속해 있는 위치는 서대문구 홍은일동으로, 홍은일동의 주민들의 이동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아파트의 입지적 불편함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 승객 중 무려 84%가 서대문구와 은평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홍은일동은 버스를 이용해서 타 지역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교통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지하철역만 멀기 때문이 아닙니다. 홍제역이 속한 3호선은 종로 3가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중심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지하철이지만, 특히 홍제역은 3호선 내에서도 혼잡도가 아주 높기로 유명한 역입니다.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출근 시간대에 해당하는 7시부터 8시까지의 승차 인원을 비교해보면 네 번째로 승차 인원이 많은 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연신내 구파발, 녹번, 홍제 순으로 승차 인원이 많아서 이미 홍제역에 지하철이 도착할 때부터 혼잡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혼잡도를 보면 더욱 놀라운 수치를 볼 수 있는데요. 무려 5시 30분 첫 차부터 앉을 자리가 부족하고 가장 피크 시간인 8시에는 혼잡도가 무려 14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4%가 자리가 꽉 차는 수치이고 100%가 적정 승차 정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면 정말 지옥철 그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도로교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내부순환도로 홍은 방향 입출구는 내부순환도로 중에서도 상습 정체 구간으로 지정될 만큼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입니다. 내부순환도로뿐 아니라 홍제역 앞에 도로도 좁은 편이고, 이 도로를 나가기 위한 구간도 내부순환도로 진입을 위한 차들과 뒤섞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정체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교통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과 차량교통 모두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에 비해서 인테리어 사양도 아쉬운 편입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는 조명 옵션과 타일 옵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유상 옵션에서도 고급화 옵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내에 사용된 시트 판넬도 가장 기본적인 우드 패턴의 시트를 혼합 사용하면서 인테리어적으로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든도어도 옵션으로 주어지는 아파트도 있는데 오히려 시트의 무늬로 인해서 도어의 몰딩이 두껍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흥행을 끌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높은 분양가로 분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개발 공사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은 모두 공사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합원과 시공사 모두 이익을 얻어야 하는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에게 손실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합원과 시공사가 공사비 때문에 갈등을 빚으면서 분양가 또한 급격하게 높아졌고 주변 아파트들과 가격 격차가 생기면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불합리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이런 상황을 마냥 관망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자동차 시장에서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값이 계속 오른다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다른 경쟁사들이 등장해서 사업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차량을 경쟁사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겠지만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부동산은 무한정 공급될 수 없는 한정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없다면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부동산 R114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년 전에 비해 5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2026년 입주 물량은 2025년에 13.6%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는 점점 귀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입지가 조금 부족한 신축 아파트도 충분히 계약할 만하다고 보입니다. 누구나 새 차를 갖고 싶어하고 새 집에 살고 싶어합니다.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입지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827세대로 중형 규모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 등의 편리함은 구축 아파트보다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2024년 3월부터 거래량이 회복된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에 저조했던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5월도 4월처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 거래량으로만 따진다면 2021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매물량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던 2023년부터 매물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거래량은 증가하는 매물량만큼 소화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정상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거나 준신축 아파트라면 꾸준히 임장을 다녀보시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여전히 높지만 점차 하락세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높은 상황입니다. 영끌은 특히 조심해야 될 시기이며 특히 시장은 신축 아파트와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구축과 소형단지 아파트를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대출을 최소화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청약 가점이 높고 특공을 노려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있을 유망 청약단지들을 한두 번 도전해보시고 매매시장으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청약 가점이 낮고 특공을 도전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내가 가진 자산을 정확히 체크한 뒤에 매매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서울 청약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가볍게 체크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앞으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유망 청약지에 대한 분석과 다른 부동산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